소비자 균형이라는 것은 누차 얘기했듯이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XJ하고 YJ하고 소비하고만 있는데 효용, 여기서 얻어내는 효용, 여기 보면 XJ하고 YJ 소비할 때 얻는 효용이죠. 예를 들어서 효용이 예를 들어서 뭐 X의 제곱 플러스 2 Y의 제곱 마이너스 3XY 플러스 뭐 4Y 플러스 10 뭐 이런 수치라면 훌륭한 효용 함수죠. 이럴 때 효용을 가장 극대화하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제약 조건은 뭐냐면 돈이죠. 제약 조건인데 돈은 어떻게 결정되냐면 PX 사과의 가격에다가 배에 대한 가격에다가 배에 대한 수량을 두는 거죠. 이 돈을 다 써도 되고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그죠? 예산선에 의하면. 그러니까 지금 그 M이 만약에 10,000원이라면 만 원을 갖고 1,000원 사과의 가격의 수량에다가 배에 대한 가격 곱하기 배에 대한 수량 이걸 곱하면 이 두 가지를 푸는 거죠. 푸는 XJ는 몇 개, Y는 몇 개. 이걸 과연 구해낼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이게 만약에 사과 5개, 배 5개라면 사과 5개, 배 5개를 갖다가 이 돈을 들여가지고 사면 그 돈이 가장 적으면서 그 효용이 사과 5개, 배 5개 효용이 나올 텐데 이 효용이 가장 큰 이 효용을 풀어라라는 거예요. 근데 무차별 곡선을 이용해가지고 소비자 균형점을 어떻게 구하는가 가장 일반적인 그런 방법을 구해내는 방법을 찾아내는 거죠. 우선 제일 설명하기 쉬운 게 그림적 설명이 가장 제일 빨라요. 어떻게 소비자 균형점을 이루냐 하는 거죠. 그것은 이렇게 내면 됩니다. 여기 XJ하고 YJ, 지금 사과하고 배를 구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구하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 예산선이 이렇게 주어져 있죠. 예산선. 이 예산선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y는 마이너스 2분의 1 x 플러스 5 이렇게 되어 있겠죠. 그죠? 어제 계산한 거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나타난다 이렇게 하면 y는 마이너스 py분의 px고 플러스 py분의 m 이런 형태로 예산선이 주어져 있죠. 예산선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이 예산선에 있는 것은 주어진 10,000원이면 10,000원을 다 쓰는 방법이고 이 밑에 있는 여기서는 내 구역에서 내가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구역이죠. 여기에 무차별 곡선이 그어집니다. 무차별 곡선이 여기는 수도 없이 많은 무차별 곡선이 있어요. 이런 무차별 곡선도 있죠. 사과 하나 배 하나 사는 이런 무차별 곡선도 있고요. 이런 무차별 곡선도 있고요. 이런 무차별 곡선도 있고요. 이런 무차별 곡선도 있죠. 이게 무차별 곡선이 이게 1,500이라면 요건 요거보다 작은 무차별 곡선이 한 1,000 정도 될 거고요. 이건 이거보다 큰 무차별 곡선이 한 2,000 정도 될 거고요. 이거는 이거보다 훨씬 적은 1,000보다 적은 예를 들어서 무차별 곡선이 300인 무차별 곡선이에요. 무차별 곡선이라는 것은 XJ하고 YJ의 조합을 연결한 것이죠. 자, 답은 뭐냐면, 균형점은 뭐냐면, 요 무차별 곡선하고 예산선하고 접하는 요점이 균형점이라는 거예요. 즉, 요거 충족시켜주는 XJ를 요만큼 사고 YJ를 요만큼 사면 효용이 1,500이라는 효용으로서 가장 효용이 크다라는 거고, 그때 들어가는 돈은 이만큼 10,000원이면 10,000원 다 들어간다. 그런 얘기예요. 이게 예를 들어서 사과가 4개고 배가 3개라면 그때 돈이 들어가는 돈은 10,000원을 다 쓰게 되는데 그 무차별 곡선 그때 얻는 요 XJ 4개 배를 3개 얻었을 때 그때 그 효용은 무차별 곡선에 여기에 해당하는 1,500이라는 효용을 얻는다는 거죠. 이게 효용점인데
무차별국적인 균형점인데, 소비자 균형점인데, 이만큼은 살 수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만큼은 이 삼각형을 벗어난 거죠. 벗어난 것은 다친다 그랬어요. 그죠? 이건 살 수가 없어요. 왜냐면 능력이 벗어나는 거죠. 이거는 10,000원이 더 들어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사과 여기 사과 8개, 배 5개. 이거는 10,000원을 훨씬 넘어가는 돈이죠. 사고는 쉽지만 살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무차별, 사고는 쉽지만 살 수가 없는 어떤 형태냐면 예산을 초과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살 수가 없는 것이니까 우리가 논의의 대상은 벗어나는 거죠. 항상 이 삼각형을 여기 벗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삼각형을 이 안에서 사야 되는 거죠. 예산 제약 조건 내에 제약은 삼각형에서만 놀아라. 이걸 벗어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괜찮느냐? 사과 하나, 배 하나 사가는 거는. 이거는 돈은 제일 조금 들어요. 돈은 사과나 배나 사면 3,000원밖에 안 들죠. 돈은 3,000원밖에 안 드는데 효용이 얼마큼이냐면 효용이 300밖에 안 돼요. 이렇게 사면요. 우리의 목표는 돈을 조금 들이면서 효용을 극대화하자는 얘기지. 목표는 목적 함수는 목표는 뭐냐면 효용을 가장 크게 하는 거죠. 돈을 조금 들이는 게 목표가 아니라 같은 값이면 돈을 조금 들이자는 얘기지. 누가 돈을 조금 들이면서 효용은 뭐 조금 들여도 괜찮다. 그런 내용은 아니죠. 어차피 사긴 사야 된다는 거예요. 사긴 사야 되는데 효용을 가장 극대화하는 방법을 찾자는 거죠. 근데 이거는 3,000원, 돈은 조금 들어가지만 효용은 300밖에 안 된다고요. 이건 소비자 균형점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돈 조금 더 쓰면 이만큼의 효용이 더 커지는 1,500이라는 효용도 있고 1,000이라는 효용도 있는데 왜 300이라는 효용을 사냔 말이에요. 돈은 가장 적게 들지만 돈 안 들기로 한다 이렇게 하면 이 점은 살 수 있단 말이에요. 0,0이라는 수치요. 0,0이란 하면 돈 얼마큼, 돈 하나도 안 들었죠. 뭐, 그죠? 안 샀으면. 그럼 효용은 얼마큼이에요? 효용은 거의 제로예요. 여기에 의하면 효용은요, 10이죠. 그죠? 그럼 요거 효용은, 요 무차별 곡선 여기는 효용은요, 돈은 하나도 안 들어가면 효용은 10이라고요. 어떻게 하나도 안 먹었는데 효용이 나옵니까? 아니, 보기만 해도 즐거울 수도 있지요. 그죠? 아이고, 뭐, 참 좋네. 하고, 기분 좋을 수도 있지. 안 보는 것보다는. 그죠? 그래요. 이건 소비자 균형점이냐? 안 그렇다는 거죠. 비용은 최소화되어 있지만, 그렇다고 효용은 가장 적은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표는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거지, 이 효용이 작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소비자 균형점이 아니고 이것도 소비자 균형점이 아니고 그러면 돈을 더 쓰면 이 돈을 더 쓰면 이거 10,000원을 다 쓰면 그러면 효용이 가장 커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 점은 효용은 아니고 어차피 효용이 극대화되려면 이 예산선에 하는 요점이 돼야 된다. 돈을 다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효용이 극대화하려면 부등호가 이런 형태로 돼 있지만 효용이 극대화 또는 극소화 이런 형태로 가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등호가 어떻게 돼버리냐면 이게 사라져 버린다고요. 같은 걸로 돼버린다고요. 10,000원을 다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점은 이렇게 해야 극대화돼 버린다는 거죠. 돈은요. 돈 조금 쓰고 효용을 극대화하는 방법은 없단 말이에요. 더 극대화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수량을 갖다가 효용을 최대화를 하려면 돈을 다 쓰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소비자 균형점이 아니고 이거 아니면 이거란 말이에요. 주로 답은 이거라 이거죠. 그럼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 점도 이 A점은 이건 B점이죠. 여기 A점은 얼마큼 하냐면 사과를 요만큼 사고 배를 이렇게 많이 사는 경우예요. 그때 돈이 들어가는 거는 10,000원 다 쓰게 되죠. 근데 사과 요만큼 사고 배를 이만큼 사면 효용이 얼마냐면 1,000원이에요. 1,000이라는 효용을 얻는다고요.
요거보다는 효용이 더 큰 게 있죠. 이거는 뭐냐면 예산선에 들어가 있으니까 돈은 다 써요. 사과 이만큼 사고 배를 사면 돈 10,000원 다 쓰는데 효용이 1,500이란 말이에요. 요거보다는 훨씬 더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니라 이게 같은 값으로 해도 효용이 더 크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최대한 대로 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소비자 균형점이라는 거예요. 그림으로 보면 예산선하고 무차별 곡선하고 이렇게 접하는 접하는 그것을 충족시켜주는 XJ하고 YJ를 구하면 된다는 거죠. 그럼 예산선이라는 것은 뭐냐면 균형 조건은 예산선의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가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하고 예산선하고 이렇게 그냥 같도록만 한다 하면 그러면 이 점도 해당되죠. 이거 무차별 곡선하고 예산선하고 서로 만난다, 같다 하면 여기도 만나고 여기도 만나고 여기도 만나고 세 개가 나와요. 그죠?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표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요 점의 기울기는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어요. 그죠? 예산선의 기울기하고 요 점은 서로 같죠. 요 점은 어떻게 됐냐? 요 예산선의 기울기는 이래요.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요. 이렇게 가파르죠. 이렇게. 같지 않지요. 예, 이쪽엔요. A점은 어떤 점이냐면 무차별 곡선하고 예산선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면 절대값이 예산선은 이런데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여기 이렇게 가파르다고요. 가파르다는 얘기는 이렇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기울기를 비교하면. 이거는 소비자 균형점이 아니죠. 소비자 균형점은 같은 점이라고요. 이 B점은 상대적으로 이런 형태죠. 그래서 요 점이 요걸 충족시켜주는 XJ하고 YJ를 구하면 효용이 극대화되겠다는 거예요. 즉 뭐냐면 이만큼 되면 돈은 10,000원 쓰게 되고 XJ를 요만큼 사고 요만큼 사면 되죠. 이걸 이런 충족시켜주는 점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림으로 표현해서는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이라고 표현하지만 기호로 표시한다면 예산선의 기울기하고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하고 같은 점을 충족시켜주는 XJ하고 YJ를 구하면 되겠다 말이에요. 그러면 XJ하고 YJ를 딱 구하는 거죠. 그러면 돈은 얼마큼 들어갔냐? 10,000원 다 쓰게 되고 효용은요. 1,500이라는 효용을 얻어낸다는 거죠. 이게 균형 조건이에요. 근데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하고 예산선의 기울기라는 것은 책에 안 나온다 그랬어요. 왜요? 제가 만들어 놨으니까.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를 뭐라 그랬냐? 그때는 좀 좋은 단어를 썼죠. 그렇죠? MRS 이렇게 썼죠. Marginal Rate of Substitution, 한계 대체율이라는 용어를 썼죠. 한계 대체율이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예요. 이거하고 뭐하고 같냐? 예산선의 기울기. 예산선의 기울기가 뭐냐면 마이너스 py분의 px예요. 그죠? 그래요. 이건 마이너스 py분의 px다. 그런 얘기예요. 요걸 충족시켜주는 xj하고 yj를 구하면 되겠다는 거예요. 한계 대체율과 예산선이죠. 기울기죠. MRS가 뭐예요? 그거는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예요. 이거 마이너스 py분의 px가 뭐예요? py분의 px. 보면 xj하고 yj의 가격, 상대 가격비죠. 상대 가격비라는 게 뭐냐? 상대 가격비라는 건 그거는 예산선의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MRS는 마이너스 py분의 px죠. 그러니까 py분의 px라는 것은 갑자기 뭐 튀어나온 게 아니라 이건 예산선의 기울기입니다라는 그런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예산선의 기울기라는 얘기도 없단 말이에요, 책에는. 그냥 py분의 px라고 나왔죠. 꼭 구태여 py분의 px가 그 py분의 px가 뭐냐 그렇게 하면 꼭 설명한다 그렇게 하면 xj하고 yj의 가격 서로 나눈 거니까 상대 가격비라고 얘기하죠.
상대 가격비. 이게 뭐냐면 예산선의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비자 균형을 이루는 조건이라고요. 요걸 충족시켜주는 XJ하고 YJ를 갖다 구하시면 그러면 사과하고 배를 그만큼 사시면 됩니다라는 거예요. 사과 배 사기 되게 힘들죠. 그죠? 그건 뭐 사긴 쉽겠죠. 근데 문제는 돈을 만 원을 다 쓰면서 효용을 극대화하는 XJ, Y는 그렇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게 쉽지 않은 것이냐? 그렇죠. 쉽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이게 계산할 수 없는 게 아니에요. 금방 계산이 돼요. 이게 소비자 균형 조건이에요. MRS, XJ, YJ에서의 MRS와 마이너스 PY분의 PX. 이게 효용이 극대화하는 조건이라는 거죠. 기호로 표시하면 이렇게 표시하지만 그림으로 표시한다면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이 접하는 점을 충족시켜주는 XJ, YJ 이렇게 구하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거에 대한 의미를 보면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을 좀 쓰면 마련할 거예요. 우선 이런 상태는 어떻냐? 이런 상태는 A점을 얘기하는 거죠. 소비자 균형점이 아니죠. 소비자 균형점이 아니면 효용이 더 커질 수 있단 말이에요. XJ 요만큼 사고 YJ를 이렇게 많이 사면 돈은 10,000원 들어가는데 요만큼 소비하면 효용이 1,000이에요. 라는 거예요. 소비자 균형점이 아니란 말이에요. 소비자 요점은 아니니까 그럼 요점으로 가야겠죠. 그죠? 요점으로 가면 돼요. 즉 뭐냐면 배를 여기 조금 덜 사고 덜 사는 만큼 사과를 이렇게 증가시키면 그러면 돼요. 그러면 소비자 균형점이 되죠. 자, 이런 거 갖고 문제를 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를 어떻게 나타내냐면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는 교과서에서 안 쓴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MRS죠. MRS다. 그리고 여기에 예산선의 기울기, 상대 가격비다. PY분의 PX. 이렇게, 이건 마이너스 가격이죠. 이 값은 마이너스예요. 항상. 왜 그러냐면, 마이너스고 이것도 마이너스예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이런 상태로 돼가지고, 이게 크다라고 했지만, 마이너스 가격을 비교하면 이게 이런 형태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절대값을 탁 이렇게 붙여놓죠. 절대값을 이렇게 붙여놓으면, 이게 크다. A점이라는 걸 확실하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게 마이너스 2고, 이게 마이너스 만약에 1이라고 가정할게요. 이게 이렇게 큽니다. 아니, 마이너스 2하고 마이너스 1에서 어떤 게 더 커요? 마이너스 1이 더 크잖아요. 마이너스 상에 이런 문제가 생긴다고요. 항상 마이너스 가격이니까 그럼 이걸 절대값으로 붙여놓으면 여기 2하고 1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럼 이렇게 크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럼 그 점이 바로 이 A점이란 말이에요. 기울기로 보면. 그래서 이것을 약간 변형해서 어떻게 변형하냐면 MRS 해가지고 이렇게 절대값을 이렇게 붙여놓고요. 그 다음에 PY분의 PX 이게 여기다 절대값 여기 마이너스에다 절대값 보면 요금 사라져 버리잖아요. 사라지니까 이거는 이런 형태로 절대값을 이건 항상 플러스 가격이라고요. 플러스 가격은 절대값을 붙이나 안 받치나 똑같죠. 가격에 있어서 마이너스 가격은 없거든요. 예를 들어 사과 하나 사는데 1,000원입니다. 그럼 마이너스 1,000원입니다. 그건 뭐예요? 사과 갖고 또 1,000원 주세요.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런 거래는 없단 말이에요. 가격은 전제 조건이 뭐냐면 양수다라는 거죠. 양수 이렇게 형태되죠. 항상 플러스니까 뭐 볼 것도 없죠. 그래서 이걸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MRS
에다가 절대값을 취한 거에다 py분의 px 이렇게 해놓고 지금 이런 상태다라는 거죠. 이런 상태는 A점이다 그런 얘기예요. 이런 상태는 소비자 균형점이 아니죠. 그러면 여기다 지금 현 상태는 이런 상태다. 그러면 현명한 소비자 행동은 어떻냐라고죠. 이렇게 묻습니다. 현명한 소비자 행동이라는 건 뭐냐면 지금 소비자 균형점이 아니니까 소비자 균형점을 구해주세요라는 거예요. 이거 지금 이렇게 사니까 현명한 소비자가 안 됐죠. 왜냐하면 같은 돈 내고 효용이 1000밖에 안 되니까 현명한 소비자 행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즉, 이 점이니까 소비자 균형점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 점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 점으로 가는 것은 뭐냐면 Y제를 줄이고 X제를 증가시켜야 되는 거죠. 그죠? 자, 지금 현재 이런 상태다. 가장 소비자의 행동은 어떤 거냐. 소비자 균형점으로 가려면 그러면 여기 보면 X제하고 Y제가 있는데 Y제는 이렇게 더 사고 Y제는 적게 사라. 그러면 효용이 극대화됩니다. 라는 거예요. 문제는 이거죠. 실제 이런 문제를 내요. 이런 문제를. 어떻게 문제를 내냐면, 자, MRS는 PY분의 PX다. 현명한 소비자 행동은 딱 이거 한 줄에 문제를 놓고 다음 중 맞는 걸 고르세요. 어디에서요? 공인회계사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죠. 이게 딱, 문제는 딱 요래요. 현명한 소비자 행동은 1번. 거기는 경제학이 객관식이 있죠. 2번 답은 X제는 적게 사야 되고 Y제는 많이 사야 된다. 3번. 뭔 소리야? 효용이 크게 하려면 X제나 Y제나 많이 사야 효용이 커지지. 무슨 소리야? 돈은 조금 들어가야 되잖아. X제하고 Y제하고 조금 사면 돈이 조금 들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5번. 5번은 뭐 이렇게 묻힐 거 없나? 그러니까, 뭐 유도하기 위해서 요 중에서 뭐 하나 이렇게 유도를 하였죠. 아, 이거는, Y제를 무조건 많이 사면, Y제만 무조건 많이 사면 됩니다. 라고 이렇게 나오죠. 다음 중 맞는 답을 고르세요. 실제 문제예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이거 1분 만에 이거 풀어야 되는데 1분 만에 이거 어떻게 푸냔 말이에요. 근데 이 내용을 안다 하면 한 1, 20초 만에 이걸 다 푼다고요. 답은 이거예요. 그죠? 자, MRS가 도대체 뭐냐? 그 답을 모르면 그럼 이건 못 풀게 돼 있어요. 즉 이렇게 푼다는 것은 뭐냐면 소비자 균형을 안다는 거죠. MRS가 뭐냐? 아, 그거 MRS는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 아, 이거는요. PY분의 PX. 이거 PY분의 PX가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거야? 예산선의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구나 라는 거예요. 근데 왜 여긴 절대값을 붙였는데 왜 절대값을 안 붙였을까? 이건 뭐 이런 경우가 다 있나? 그거는 항상 둘 다 마이너스 가격을 갖고 있으니 마이너스 위에서 절대값을 취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말하기는 좋죠. 한계 대체율과 상대 가격비가 이렇게 더 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걸 기호로 표시하면 저렇게 간략하게 표시하는 방법이 조방법이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가장 소비자 균형점이 아니니까 소비자 균형점을 구하세요. 그럼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문제를 이렇게 내고요. 이거 푼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거의 없죠. 그래도 난 맞췄는데 우연히 맞췄죠. 뭐 아무거나 찍자 그래가지고. 답은 이거예요. 그죠? 이 반대의 이 B점이라면요. B점이라면 이렇게 나왔겠죠. 가장 소비자 하는 행동은요. 이 B점은요. 이건 이 상태로 가야 돼요. X제를 적게 사고 Y제를 갖다가 많이 사야 답이죠. 이번엔 답이 요거예요. 이런 상태라면.
소비자 균형을 찾아내는 거죠. 객관식은 이렇게 냈죠. 그럼 주관식은요? 주관식은 이렇게 내요. 이렇게. 다음, MRS와 상대 가격비 이렇게다. 소비자 균형점을 구하세요. 소비자 균형 상태에 이르도록 하는 것을 그림을 그려서 설명하세요.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그럼 풀어야죠, 뭐. 근데 답은 어떻게 하냐면, 그림을 이렇게 딱 그려요. 지금, 위에, 요런 상태입니까? 지금 A점을 얘기하는 거군요. 그래서 이건 소비자 균형점이 아니고, 소비자 균형점은 요 점이 소비자 균형점이기 때문에 이것을 적게 사고 많이 사야 합니다. 그림을 그려가지고 그걸 설명을 이렇게 붙여놓으면 거의 100점이죠, 뭐. 문제 자체를 이해를 못 한다고요. 왜? 문제 자체를 이해를 못 한다는 게 뭐냐면, 이게 소비자 균형 이런 것에 대해서 평소에 공부를 안 했으니까 그랬죠. 응용 문제로 해가지고 얼마든지 이렇게 문제를 낼 수가 있는 문제예요. 자, 소비자 균형은 어떤 형태로 하냐면 MRS하고 이렇게 마이너스 PY분의 PX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해주는 것이 그러면 효용이 극대화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 효용이 극대화된다는데 뭐 진짜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진짜 사과하고 배를 제대로 사겠나 안 사겠나 라는 거예요. 정확히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이거 시장 가기 전에 사과 몇 개, 배 몇 개를 정확히 이게 답을 얻어낼 수 있죠. 논리적으로 설명을 기호로 보면 이걸 충족시켜주는 XJ하고 YJ를 구하면 됩니다. 그림에서는 서로 이렇게 접하는 점을 갖다 XJ하고 YJ를 구하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수학적으로 딱 풀면 이건 제가 딱 풀려버린다고요. 그러면 시장 가기도 전에 몇 개라는 것을 금방 답이 나오게 되죠. 답 나오는 것도 한 1, 2분 만에 탁 계산해 버려요. 계산해 가지고 이런 상태 이거 못 푼다고 누가 그랬어요? 못 푼다고요. 쉽게 푼단 말이에요. 자, 그러려면 이 조건이라는 게 뭔지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게 뭘 의미하는 건지. MRS 지금 답은 여기 2000분의 1000 요거는 가르쳐 줘요. 그럼 MRS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게 MRS.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를 얘기하는 거죠. MRS. MRS라는 것은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로서 델타 X분의 델타 Y예요. X가 변할 때 Y가 얼마큼 변할까?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니까. 그죠? 이거는 XJ가 변할 때 YJ가 얼마큼 변합니까? 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 마이너스 가격인데 그럼 이게 마이너스죠. 한계 대체율을 이렇게 표시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구하려고 하니까 지금 뭐냐면 X가 변할 때 Y가 어떻게 변합니까? 이거 X에 대해서 Y를 갖다 미분해 놓은 거예요. X가 변할 때 Y가 어떻게 변합니까? 라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근데 이 함수, 효용 함수를 이렇게 보니까 지금 X가 변할 때 Y가 어떻게 변합니까?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는요. 아니, 변수끼리 변하는 걸 갖다가 X가 변할 때 Y가 얼마큼 변합니까? 그걸 구하라고 하니 구할 수가 없죠. 미분이라는 것은 이게 변할 때 이게 어떻게 변합니까? 그게 미분이고요. 편미분이라는 것은 이거 둘 중에 변수 중에서 여기 X가 변할 때 U가 어떻게 변합니까? 이게 편미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런 건 있어도 X가 변할 때 Y가 어떻게 변합니까? 그런 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유도하기 위해서 근데 필요한 건 그거잖아요. X가 변할 때 Y가 어떻게 변합니까? 그걸 유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조금 변화시킵니다. 어떻게 변화시키냐면 자, 이건 D로 바꿀게요. 디퍼런셜로요. 여기서 이거 X분의 DU 이렇게 하고요. 이걸 DY분의 DU 이렇게 바꿔놓는다고요. 이렇게 하면요. U끼리는 서로 약분이 되고요. 이거는 dx분의 1이고 dy분의 1이죠.
그러면 이게 뒤로 싹 돌아가가지고 dx분의 dy가 이렇게가 돼요. 그게 뭐냐면 MRS라고요. 한계 대체율이라고요. 이거는 구할 수가 있죠. 이것도 구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x에 대한 편미분이죠. x에 대한 편미분은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건 d로 쓰면 안 되고 라운드로 쓴다 그랬죠. 그죠? 편미분의 기호가 이렇게 점으로 찍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찍는다 그랬죠. 이거는요. 이거는 u, y 이렇게 한다 그랬죠. 만약에 이거에 대한 u, x, 그러니까 라운드, 이건 그때 d로 안 쓰고 디퍼런셜로 안 쓰고 라운드라는 기호를 쓴다 그랬어요. 편미분은 전미분하고 편미분하고 좀 구분 좀 해야죠. 그죠? 그래서 이건 x가 변할 때 u가 얼마큼 변합니까? 라는 거예요. 그건 어렵냐? 더 쉽다 그랬어요. 이걸 어떻게 구하냐? 이거는 구하면 x에 대해서만 구하면 된다 그랬어요. 그죠? x가만 변수를 보고 y는 상수로 보면 된다는 거죠. 이거 x로 상수로 보면 이건 2x고 이거는 상수니까 제로고요. 이거는요. 마이너스 3y고요. x가 1이니까. 이거는 상수고 제로, 제로. 다 끝났단 말이에요. x에 대해서 편미분. 그럼 y에 대해서 편미분은 어떻냐? y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여기 y에 대해서 편미분하면 이건 상수니까 제로고 y만 변한다 했으니까 이렇게 나오니까 이건 4y고요. 이거는요. 이게 1이니까 마이너스 3x고요. 이거는 1이니까 플러스 4고요. 이건 상수니까 제로고 y에 대해서 편미분 다 끝났어요. 그럼 이걸 갖다 적용하면 여기다 적용하면 되는 거죠. 여기다. 이게 뭐라고요? 2x-3y고요. 요거는요. 요거는 4y-3x 플러스 4고요. 요 값을 딱 구하면 어떻게 계산됐든 이렇게 구하면요. 요 값이 뭐냐면 그게 이게 요거니까 이렇게 싹 돌아가지고 이렇게 돌려가지고 그게 MRS라고. 이게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라고요. 이게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인데 이게 뭐냐면 MRS하고 마이너스 PY분의 PX라는 거예요. 이게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거죠. 즉 마이너스 PY분의 PX라는 거죠. 예산선의 기울기하고 요거하고 같은 요 점이죠. 요거. 여기서 식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요걸 충족시켜주는 XJ하고 YJ를 구하면 되지 않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식하고 여기에 예산 제약식에 있는 이 식하고 요 1과 2를 갖다가 이렇게 딱 풀면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하고 예산선의 기울기 요걸 충족시켜주는 거 하니까 이 함수에다가 요 함수를 갖다가 다 탁 집어넣어주면 만원 다 쓰는 경우가 생겼죠. 그래서 1과 2식을 풀면 x가 나온다고요. x제로. 여기 식이 두 개 있는데 x, y 이거 못 푸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그러면 이게 y는요. y제로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래서 풀었더니 뭐 x는 예를 들어서 뭐 4더라, y는 3이라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된다고요. 시장 가기 전에 이렇게 풀어버리면. 물론 이거는 다 알죠. 사과, 배 가격은 알죠. 돈이 얼마큼 있는다는 걸 알죠. 얼마 범위 내에 내가 사야겠다라는 것은 알죠. 그것만 가르쳐주고 내가 사과 몇 개 사고 배 몇 개 산다는 것을 알아요. 답은 3개, 4개 사면 되는 거예요. 3개, 4개 사면 그러면 돈이 얼마큼 들어요? 3개, 4개 사면 돈은 10,000원 들어가고요. 10,000원 다 쓰게 되고요. 3개, 4개를 갖다 얻어내면 3개, 4개를 갖다 여기다 효용을 갖다 집어넣잖아요. 그럼 이 효용이 딱 나올 텐데 그 효용이 극대화된 효용이라는 거죠. 이 그림으로 하면 효용이 1500이라는 효용을 얻어낸다. 그런 얘기예요. 효용이 가장 극대화됐죠. 즉, 효용을 최대한 대로 하면서 돈을 가장 적게 들인 10,000원 다 쓰는 경우죠. 그런 XJ하고 YJ는 몇 개냐? 3개, 4개다라고 답을 탁 낸다고요. 시장 가기 전에 계산한다고요. 이거 푸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린다고. 그래서 시장 가기 전에 사과 3개하고 배 4개 사야지. 벌써 답을 얻어놓고요. 시장 가지도 않아요. 전화하죠. 과일 가게죠? 예.
하면서 사과가 얼마예요? 이렇게 하면 1,000원 그대로예요. 배는요? 2,000원이에요. 그래요? 그러면 사과 3개하고 배 4개하고 집으로 갖다 주세요. 예, 그러죠. 그럼 와요, 사람이요. 사과를 따오면. 그게 얼마냐, 알지요. 10,000원 딱 들고 앉아가지고 내가 먼저 다 계산했어요. 10,000원 딱 줘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과하고 배 4개를 갖다 놓고 이제 깎는 거죠. 깎아가지고 이제 집안 식구들이 모여서 먹지요. 먹으니까 기분 좋지? 응, 기분 좋다. 만족도가 효용이 얼마야? 얼마 다 더하면 1,500이 되는 걸 알지요. 맛이 이만큼 있을 텐데 말이야. 그 아들이 말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말이지 효용이 예를 들어서 300인데 맛이 떨어지는 것 같아 200이야. 거짓말 시키면 금방 맞고 나요. 왜? 이게 어디다가 말이지 맛이 300인데 200이라고 거짓말 시키고 있어? 하고 그냥 바로 나오죠. 왜? 답을 다 아니까. 벌써 이만큼 산다는 것도 알고 돈이 얼마큼 들어간다는 것도 알고 효용이 최대한 효용이 얼마라는 걸 다 알죠. 미리. 소비자는 이렇게 한다고요. 이걸 충족시켜주는 조건이다. 충족시켜주는 조건이다라는 것은 바로 충족시켜주는 조건이라는 것은 즉 이 함수를 여기다 갖다 대입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불가능한 게 아니라 아주 쉽게 풀리는 거죠. 소비자 균형을 구하는 방법이죠. 수치적으로 푸는 방법이죠. 그래서 굉장히 이게 유용하단 말이에요. 편리하게 쓰이고. 어떻게 이렇게 한계 대체율하고 예산선의 기울기를 갖도록 하는 x제하고 y제를 구하면 된다는 거죠. 여기에서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라는 거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이게 뭐냐면 저번에 잠깐 얘기했잖아요.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면 여기에 숨어 있는 뜻이 이게 한계 효용이 여기 m자 하나 쓰면 한계 효용이다는 거예요. x제에 대한 한계 효용. 이거는요. 이게 편미분한다는 것은 뭐냐면 y제가 변할 때 효용이 얼마큼 y제의 효용이 얼마큼 변하니까 이거 m자 하나 붙여놓으면 여기 MUY 이거 한계 효용이라는 것은 Y에 대한 편미분이라는 것은 M자 하나 더 써가지고 Y제의 한계 효용이라는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MRS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 X제가 변할 때 Y제가 변하는 것으로 나타낼 수 있지만 뒤집어 얘기하면 이것을 효용으로 얘기하면 이거는 Y제의 효용분의 X제의 한계 효용이라는 거예요. 이거 X제하고 Y제의 변화율이라면 X가 변할 때 Y가 얼마큼 변합니까? 라는 그런 것이라면 이거는요. Y제의 한계 효용분의 X제의 한계 효용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것을 조금 더 계산한다면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이 나와요. 한계 효용이 여기 X고 이게 MRS죠. 네, MUY죠. 이게 MRS라고요. 그죠? MRS를 한계 효용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효용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마이너스 PY분의 PX예요. 그죠? 예산선의 기울기죠. 여기요. 충족시켜주는 거. 그럼 이거 마이너스 값이니까 기호는 나중에 붙이기로 하고 요거 곱하면 서로 같죠. 그죠? 같으니까 비율이니까 한계 효용에 비하고 가격 비하고 역수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말로 표현하면요. 이걸 서로 이렇게 싹 바꿔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요거하고 요거 위치를 싹 바꿔놓으면요. 그러니까 MUY분의 PX는 MUX하고 Y하고 이거 같잖아요. 서로요. 비율을 할 때는요. 그죠?
그러니까 이걸 서로 바꿔도 아무 상관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mu x는 요게 밑으로 내려오면 px고 이거는 mu y p에다가 mu y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 얘기는 한계 효용과 가격선의 기울기, 예산선의 기울기를 갖다가 달리 표현하면 한계 효용의 역수로 될 수가 있는데 이것을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나온다는 이게 뭐냐? 이게 뭐냐면 일원어치에 대한 x제의 한계 효용이고 y제의 일원어치의 한계 효용이고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이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계 효용 균등의 법칙을 달리 얘기하는 거죠. 무차별 곡선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무차별 곡선은 그러니까 예산선의 기울기 별개가 아니고 그거 뒷면에는 이런 뜻이 숨겨져 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는 한계효용 균등의 법칙을 얘기하는 거구나. 맞죠. 근데 논리를 이렇게 쫙 풀어가면서 이렇게 착 나중에 보면 이거하고 이거의 관계는 알고 보면 이 얘기가 이 얘기고 이 얘기가 이 얘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현재 결과는 이런 형태죠. 한계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하고 예산선의 기울기가 서로 같도록 하는 그런 거죠. 그거 푸는 거 어떻게 푸는 거냐? 보다시피 여기다 적용해가지고 이 두 식을 구해서 구해주면 현실적으로 금방금방 푸는 거죠. 이게 두 가지가 아니라 x제하고 y제하고 한계효용 균등의 법칙은 세 개도 쓸 수 있는데 네 개도 쓸 수 있는데 이거는 세 개도 네 개도 못 씁니까? 왜 못 써요? 똑같은 논리인데 똑같은 건데. 자, 두 가지가 아니라 세 가지 사고 싶어요. 세 가지 사면 x, y, z죠. 사과, 배에다가 포도도 좀 사고 싶어요. 포도 한 송이가 얼마예요? 예를 들어서 3,000원이에요. 3,000Y죠, 뭐. 여기 포도, 여기 PY분의, 여기, PZ분의 Z죠, 뭐. 가격은요. 그죠? 여기에 Z가 뭐가 있겠죠. 그죠? 그럼 세 가지는 어떻게 하냐? 세 가지는 여기서 구하는 거예요. 이거 서로 같도록 하면 된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MRS가 여기 XY가 있을 때 마이너스 PY분의 PX 이걸 하나 구하고요. 여기 보면 또 MRS가 XZ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XZ에 마이너스 X분의 PZ가 있을 거고 또 하나가 있을 거예요. MRS가 YZ가 있겠죠. 근데 이 두 가지만 계산하면 이거는 하나는 당연히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이건요. 그래서 이 식이 이거 하나 하고 이 식 하나 하고 이게 뭐라고요? 이게 저 효용 함수를 갖다가 편미분한 것을 싹 돌려놓은 거라고. 그죠? 거기다 가격비 1, 2, 그 다음 여기 3 이거 풀면 되죠. 그러면 뭐예요? 세 개고 변수가 x, y, z 세 개예요. 풀 수 있겠냐 없겠냐? 풀 수 있죠. 왜 못 풀어요? 그럼 세 가지는 되고 네 가지는 안 되겠습니까? 네 가지 당연히 되죠. 5가지, 6가지, 7가지. 아니 식이 좀 많아서 그렇지. 얼마든지 푸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분석 편의상 두 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죠. 두 가지로 볼 수 있지만 세 가지, 네 가지, 5가지 얼마든지 다 늘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하고 예산선의 기울기 거기에 x제하고 y제라면 x제, y제에 대한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와 예산선의 기울기하고 예산 제약식하고 이거 딱 풀면 풀립니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돼서 세 가지, 네 가지 다 5가지, 6가지, 7가지, 10가지라 다 풀 수 있죠. 자, 시장 가서 지금 제가 과일 좀 살라 그래요. 한 5가지 살란다. 돈은 10만 원이 있다. 내가 어떤 물건을 얼마큼 사는 게 좋을까? 풀면 되죠. 여기 X, Y, Z, 사과, 배, 여기
포도, 여기 A, 귤, 여기는 B는, 여기는 그래서 자두 맛있게 생겼대. 그래서 자두, 이걸 살라고 한다. 그 중에, 이거 각각 몇 개를 샀으면 좋겠냐? 그럼 뭐가 어려워요? 이렇게 풀면 되죠. 5개씩을 해가지고 딱 하면요. 시장 가기도 전에 다 한다 그랬잖아요. 사과 몇 개 주세요. 배 몇 개 주세요. 귤 몇 개 주세요. 자두 몇 개 주세요. 다 주문하면 다 온다고요. 과일 살 때만 한 게 아니라 어딘지 다 쓴다고요. 이렇게요. 그런데 이걸 이런 방식대로 풀려고 하면 이 2개는 괜찮은데 3개 이상 되잖아요. 그럼 식이 3개가 되잖아요. 어떤 거는 막 4개, 5개 이렇게 되면요. 답이 루트도 나오고 막 이상한 소리가 막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잘못하다 호수도 나오는 수도 있고요. 어떤 안 풀린다 이렇게 나와버려요. 풀리긴 풀리죠. 아주 상당히 골치 아프죠. 그래서 이것을 편리하게 푸는 방법이 있어요. 논리를 갖다. 편리하게 푸는 방법. 그 함수가 뭐냐면 라그랑지 함수예요. 라그랑지 함수라는 거죠. 그래서 라그랑지 함수는 이 소비자 균형을 이걸 제약 조건하에 예산 최대화, 극대화라는 그런 문제인데 이걸 아주 편리하게 푸는 방법이 라그랑지 함수란 말이에요. 그거는 누가 개발했냐? 라그랑지라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하니까 그랬겠죠. 그래요. 라그랑지라는 것은 사람 이름이에요. 그 사람이 개발한 거예요. 왜? 이런 것을 복잡하게 풀지 말고 좀 편리하게 푸시라고 개발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라그랑지 함수는 어떻게 했냐면 라그랑지 함수는 이렇게 라그랑지 함수다라고 해요. 이것을 목적식과 제약식을 갖다 한꺼번에 붙여놓는 거예요. 어떻게 보냐면 목적식을 어떻게 붙여놓냐면 이렇게 붙여놓죠. 여기 목적 함수를 여기다 먼저 이렇게 붙여요. 그 다음 예산 제약식을 그대로 갖다 붙여놓는 거예요. 여기다가 플러스 여기다가 몇 배인지 모르겠다. 라그랑지 란다라 그래가지고 이거 몇 배인지 모르겠다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m 예산에다가 갖다 줘 빼는 겁니다. 마이너스 px에다가 x 마이너스 py분의 pxy. 기계적으로 이렇게 갖다 대면 돼요. 그러면 저 식으로 한다 하면요. 이게 효용함수죠. 효용함수니까 x의 제곱 플러스 2y의 제곱 마이너스 3xy 플러스 4y 플러스 10. 여기다가 란다 몇 배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예산이 아까 10,000원이었죠. 10,000원에다가 여기에다가 1,000원 x 마이너스 2,000y 이런 함수가 라그랑지 함수라고요. 목적 함수를 앞에 놓고 뒤에 제약식을 그대로 두고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하냐면 이것을 라그랑지 함수, 요 함수를 편미분하는 거예요. 미분수 이 변수마다 x에 대해서 편미분해요. 그리고 제로로 만들어요. y에 대해서 편미분하고 제로로 만들고요. 란다에 대해서 편미분해가지고 제로를 만들죠. 그럼 식이 3개 나와요. 란다에 대해서 뭔지 모르겠지만 란다를 갖다 미분하면요. 이게 1이잖아요. 미분하면요. 그럼 1이 돼버리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만에다가 은 1000x 마이너스 2000y가 제로다라는 식이 하나가 나와요. 그죠? 이거 식 하나. 여기 x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편미분하면요. 이걸 제로로 놔라는 거예요. 제로로 하면 x에 대해서만 변수로 보라 그랬죠. 이거 2x다. 이거는요. 제로고 이거는요. 마이너스 x가 되니까 1이 되죠. 그럼 마이너스 3y. 이건 다 상수니까 제로고요. 그죠? 란다에 대해서 이거 뭔지 모르겠지만 이거에 대해서 미분하면 여기 x가 있는 것만 찾으면 돼요. 이거는 다 제로고 이것도 제로고 이거는요. 1000x가 1이 되니까 이거는 마이너스 1000 란다 이렇게 나와요. 그죠?
그럼 y에 대해서 편미분하면요. y에 대해서 이런 편미분하면 y는 아까 좀 복잡했죠. 저기 계산하는 거 조금 잠깐 빌려다 쓰죠. 뭐 이게 제로인데 4y 마이너스 3x 플러스 4에다가 여기에 2000 란다 이렇게 나오죠. 그럼 식이 요거 하나, 요거 둘, 요거 셋 다 0으로 된 거죠. 세 개를 딱 구해가지고 미지수가 x, y, 란다가 나올 거예요. 근데 세 개씩을 딱 풀면 그러면 x는 x제로가 나올 거고 y는 y제로가 나오고 란다는 란다제로가 나올 텐데 필요한 거는 x하고 y란 말이에요. 이건 필요가 없으니까 이거는 넣어가자라 가서 다 써버리고 요것만 쓰면 답이 톡 떨어진다는 거죠. 이게 뭐가 쉬워요? 어렵죠? 그죠? 그래요. 저렇게 해가지고 돌려서 쓰나 이렇게 쓰거나 변수가 두 개 있을 때는 시간은 거의 같이 걸려요. 비슷하니까. 이게 세 개의 방정식이죠. 세 개가 있잖아요. 여기 x, y, z 세 개 있으면 이게 더 빨라요. 네 개 되죠? 그러면 이게 월등하게 빨라요. 이거는요, 너무 어려워요. 이거 풀려고 하면 변수가 만약에 10개 됐다. 한나절이 걸려도 잘 못 풀어요. 이거는요, 5분이면 풀거든. 5분은 뭐예요? 2, 3분이면 풀거든요. 이건요, 한나절이 걸린다 했잖아요. 조선시대 때 오늘은 3시경, 2시경이 걸린다고요. 이건 금방 걸리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편리하죠. 이거는 변수가 이렇게 x, y 두 가지일 때는 당연히 풀리지만 이거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여섯 가지 z, a, b, c, 재화를 갖다가 구입할 때 이거 어떻게 구합니까? 그럼 이렇게 구하면 된다고요. 이렇게 보면 라그랑지 함수가 쫙 나오죠. 이걸 제로, 이걸 제로, 이걸 제로, 이걸 제로 해가지고 쫙 만들어 놓으면 답이 똑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이런 식이 쭉 나오죠. 이런 식, 푸는 게 귀찮다. 그렇게 하면 라그랑지 함수를 갖다 컴퓨터에 집어넣어요. 집어넣고요. 여기에 x제의 가격, y제의 가격, z제의 가격, a의 가격, b의 가격, 예를 들어서 사과 가격, 배 가격, 여기 뭐 포도 가격, 뭐 귤 가격, 무슨 가격을 다 집어넣고, 그리고 내가 돈이 10만 원이 있다 하면 10만 원을 갖다가 거기다 제약 조건으로 10만 원을 딱 외부 변수를 딱 집어넣고, 그리고 이거 라그랑지 함수를 풀어주세요. 아주 누르면요, 1, 2초 만에 답이 탁 나와요. 프로그램화 되어 있으니까, 기계적으로 딱 되어 있으니까. 이게 얼마나 쉽냔 말이에요. 편리하게 딱 가격만 알려주시면 뭐 얼마큼 사라는 거 답이 탁탁 나옵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편리하게 이걸 쓰죠. 이걸로 이론적으로 이걸 다 쓰긴 쓰는데 원래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현실에서 또 이걸로 많이 이용해가지고 쓴다. 라그랑지 함수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뭐 경제 경영 수학, 뭐 미시 경제학, 아주 고급 미시학 이렇게 보면 말이죠. 거의 뒷부분에 보면 뭐 제약 조건 하에 뭐 이거 그다음 뒤에 보면 뭐 라그랑지 함수 해가지고 뭐 제약 조건에 하에 뭐 어떻게 이게 푸는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것이 거의 맨 뒷부분에 나온다고요. 쉬운 것 같아도 수학의 거의 끝분야에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쉽게 풀 수는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이렇게 원리대로 뭐 증명하고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증명하고 뭐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거는 이제 학술적으로 뭐 증명이 맞냐 틀리냐 앞으로 응용할 때 뭐 공부하라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는 거지만 현실에서는 뭐 증명하든 뭐지 답만 맞으면 되죠. 뭐 집어넣고 딱 나오면 되는 거지. 그죠? 우리 뭐 통계 분석 저거 할 때 보면 뭐 R 스퀘어가 뭐 나오고 뭐 X 뭐 회귀 분산 뭐 상관계수가 얼마나 하고 막 이렇게 하면 자료만 집어넣으면 그 딱 누르면 말이죠. 도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R 스퀘어 뭐 쫙 답이 나오거든요.
이게 뭐야 해가지고 그 해석만 잘 할 줄 알고 이게 그래서 상황이 어떻게 된 사건이다라는 거 그걸 물론 원리를 알아야 그걸 알겠지요. 근데 그 데이터만 잘 쓸 줄 알고 이게 뭘 의미하는 거다라는 것만 알면 통계기법 훌륭하게 돌리는 거죠. 통계 패키지 충분하게 활용하는 거죠. 뭐 통계학자도 될 것도 아니면서 뭐 논문 쓰는데 자료 뭐 데이터 할 때 잘 읽으면 되죠 뭐. 그죠? 그리고 이런 수치가 나올 리가 없다. 이게 왜 그럴까 하고 곰곰이 생각하면 그 원리를 가만히 생각해 봐가지고 찾아내는 것도 할 수 있지만 막 증명하고 뭐 사실은 그럴 하등의 이유가 없죠. 잘 쓰기만 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라그랑지 함수, 이게 라그랑지 함수는 어떤 원리에서 사실은 이렇게 나왔냐 그런 것도 보면 혹시 이게 수치가 뭐 이상하게 나온다든가 할 때 이것도 해석하기 위해서 이 구조를 조금 한번 뜯어보면 좀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목적 함수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 미분해가지고 제로로 만들어 놓는다고요,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은 효용을 극대화하는데 어떻게 극대화를 하냐면 우리가 지금 여기 주어진 조건 하에서 예산 주어진 제약 조건 하에서 효용을 극대화해 주세요 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이 사람은 이걸 뒤집어서 생각을 합니다. 생각이 좀 거꾸로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여기 XG하고 YG가 이렇게 있는데 가장 효용이 큰 효용 함수가 여기에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효용 함수를 먼저 그려요. 그리고 나서 여기 예산 제약식이 예산이 있잖아요. 예산 제약식이 이렇게 쭉 있는데 예산선이 있는데 이 예산서 중에서 예산이 가장 적게 들어가는 것이 어딘가 요걸 찾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요게 만약에 5m이라고 그렇게 하면 그러면 여기는 4m이 될 거고 3m이 될 거고 이건 2m이 될 거고 요거는 잘 모르겠다. 란답에 해당하는 란다 m이라고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저거 하려고 하냐면 효용은 극대화되는 효용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비용을 가장 적게 들어가는 미니마이즈 비용을 시도를 하려고 한다고요. 그렇게 해도 답은 똑같아요. 그러면서 제약 조건은 뭐냐면 효용 함수라고 봤죠. 효용 함수가 주어졌다. 그 중에서 비용이 가장 적게 들어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라는 거예요. 비용은 손에 이렇게 딱 잡기가 좋거든요. 돈이 금방 줄어드는 것을 보니까 이런 목표로 해가지고 함수를 만들어 놨어요. 그 함수가 뭐냐면 이런 형태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서 비용을 극소화하자. 그 비용을 극소화하는 이 란다는 얼마큼일까? 몇 배로 줄어들어야 될까? 그때 의미의 이 란다가 그거예요. 근데 저쪽에서는 란다가 필요가 없죠. 근데 학술적으로 이 란다가 필요를 하다고요. 그래서 이 란다가 항상 이렇게 나오죠. 쓰려면 사용하려면 쓸 수 있죠. 비용이 가장 극소화되는 거죠. 이거는요, XY는 이만큼은 이건 극대값이에요. 이거 비용은요, 몇 배 비용에 관한 것으로서 이거는요, 극소값이라고요. 둘 다 극대값이 나오고 하나는 극소값이 나오도록 구성이 돼 있단 말이에요. 요 뒤에 이렇게 나왔죠. 요걸 미분한다는 것은 극값이 나오게 되죠.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요거는 극대값, 이건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요거는요, 란다는요, 예산에 관한 배수거든요. 이건 극소값이 나온다고요. 어떤 함수를 미분해가지고 제로로 만들어 놓으면 극값이 나오죠. 극대값 아니면 극소값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함수가 있어요. 여기 x에 이렇게 fn이란 x가 있죠. fx 하면 자꾸 알레르기를 일으키죠. 그죠?
여기 3차 함수가 있어요. 여기 x하고 y하고. 그럼 요 점은 극대값이고 요 점은 극소값이죠. 그죠? 이런 거 극대 극소라 그래요. 그죠? 이거 어떻게 구합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것도 효용의 극대화예요. 그러면 이거는 한번 미분해 가지고 제로로 만들어 놓으면 요 극대값 극소값이 나오게 되는데 요 3차 함수를 미분한다는 것은 이 변화율을 구하는 거예요. 변화율 구하는데 변화율이 제로라는 것은 요 점이 변화율이 제로고 요 점도 변화율이 제로예요. 그죠? 제로로 만드는 것은 변화율이 제로인 것은 요 극대값과 극소값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y를 이렇게 한번 이렇게 미분해 가지고 제로 해 가지고 딱 제로를 만들면 그 값은 극값이 된다고요. 극대값 아니면 극소값이라고요. 극값이 나오죠. 그래서 이 극대값이 이만큼이 나오는 거예요. 한번. 그러니까 이 함수를 이렇게 놓고 이거를 x에 대해서 편미분하세요. y에 대해서 편미분도 미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란다에 대해서 미분하세요. 제로로 만들어 놓는단 말이에요. 이 제로로 만들면 어떻게 되냐면 그 값은 x의 값, y 값, z 값은 분명없이 극대값 아니면 극소값으로 나오게 돼 있다고요. 극값이니까. 극대값 아니면 극소값으로 어떤 건 극대값이고 어떤 건 극소값이죠. 그래서 미분을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거란 말이에요. 편미분을 한다는 것은. 편미분은 뭐냐면 변수가 하나밖에 없을 때 미분이라고 하고요. 이 변수가 여기 만약에 u가 있다 그러면 여기 f, x, y, z 뭐 이렇게 변수가 여러 개 있다. 그런 것은 x가 변할 때 u가 어떻게 변합니까? 이건 편미분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변수가 하나 있을 때는 이렇게 한번 미분해 가지고 제로로 만면 이건 극대값 아니면 극소값 x값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y가 3차 함수라고 있다고 가정할게요. 그래 여기에 3차 함수가 있으면 한번 미분하면 y는 여기 뭐 a x의 3승 플러스 반식에 b의 x의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 이렇게 있다 하죠. 이거 한번 미분하면 어떻게 하냐면 3ax의 제곱 플러스 2bx 플러스 c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걸 제로로 만들어 놓으면요. 그 값이 나오겠죠. 그때 x의 값 이게 a가 1, 2, 3, 4 이렇게 돼 있으면 x의 값은 근이 두 개가 나올 거라고요. x는 이렇게 알파, 베타 이렇게 두 개까지 나올 거라고요. 변화율 아까 그림에서 보면 여기에 두 개가 나오죠. 여기 x값이 x값이 두 개가 나오죠. 두 개가 나올 텐데 이게 만약에 10이고 이게 20이면 둘 중에 하나는 극대값이고 하나는 극소값이에요. 이 극대값 극소값을 어떻게 판상을 하냐? 즉 x가 만약에 x 한 번 더 이걸 더 미분하죠. 더 미분해 버리면 한 번 더 미분하면 그러면 뭐가 극대값이냐라는 극소값이냐 그림으로 보면 이렇게 되죠. 이건 변화율을 보면 이게 제로긴 제로인데 이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된 거고 이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되는 거거든요. 변화율이. 거기에 차관하는 거예요. 거기 차관해 가지고 이때는 이건 극대, 이건 극소 이런 형태로 하죠. 한 번 더 미분해주면 미분해주면 이거는 6ax 플러스 2b가 되는데 이게 요 값을 요 알파, 베타 요게 요 베타가 만약에 20이라고 그러잖아요. 요 20을 여기다가 대입하잖아요. 베타 요거 x를 갖다 20으로 여기다 대입하면 즉 요거를 베타 여기 20이라고 할 때 요거 20을 갖다가 x를 갖다가 20으로 대입을 해주라. 그래가지고 이게 마이너스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건 극대예요. 그럼 이 알파는요. 한 개 극대가 나오면 하나는요. 자연히 극소가 되는 거예요. 극대예요. 그래도 끝까지 해보겠다. 이렇게 알파를 대입을 해보겠다. 여기다가 한번 미분한 거에다가. 그럼 이거는요. 이거는 플러스가 나온다고요. 하면요. 그럼 이건 극소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극대값, 극소값을 판정하는 거예요.
이거 극대라는 건 뭐냐? x가 만약에 20일 때 이 값은 최고로 많아집니다. 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함수를 굉장히 많이 써요. 근데 한번 미분했다면 극대값, 극소값이 나오죠. 그게 극대값이, 이 값이 나온 게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나왔을 때 이 값이 극대값이냐, 극소값이냐, 이거 판정하려면 한 번 더 미분해가지고 이렇게 들어오게 돼 있죠. 근데 여기 편미분이잖아요. 편미분인데 미분의 일종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한 번 미분해가지고 여기 제로로 만들어 놨어요. 제로로 만들어 놓으면 그 값은, 이 제로로 만들어 놨어요. 제로로 만들면 그 값은, 여기 보면 x는 여기는 x는 x0가 나오고 y는 y0가 나오고 란다는 여기 란다는 그 란다 제로가 나오죠. 요 두 개의 값은 극대값으로 나오게 돼 있고 요거는 극소값으로 나오게 돼 있다고, 이 구조가. 그러니까 우리가 뭘 구하려고 그러냐? 효용을 극대화시킨다는 거예요. 효용이라는 것은 뭐냐면 여기 x제하고 y제하고 이걸 극대화시키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극대값이 딱 나오죠. 이거는요. 그럼 비용을 갖다가 여기 예산을 가장 적게 드는 비율이잖아요. 예산이 돈이 가장 적게 들어가는 비율. 거긴 관심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버려라 그러는 게. 그래서 극대값이 딱 나오게끔 한다는 거죠. 이게 극대값인지 극소값인지 어떻게 하세요? 그럼 한 번 더 미분해야죠. 라그랑지 함수를 갖다가 한 번 더 미분한단 말이에요. 한 번 더 미분해가지고 이렇게 한 번 더 미분을 해가지고 그 값을 여기다가 x값을 y값을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마이너스냐 음수냐를 판정을 해봐야죠.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가 나오면 극대값이고 플러스가 나오면 극소값이죠. 이렇게 판정을 해야 되는데 이건 판정할 필요 없이 구조가 처음서부터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 구조가 예산은 아까 가장 적게 그림에서 가장 적게 들어간 극소값으로 나오게 돼 있으니까 이 수량 x, y 이거는 극대값으로 나오게끔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목적 함수하고 이 비용 함수를 이렇게 싹 바꿔버리면 그러면 그 반대로 나오죠. 구조가, 수학적 구조가. 그래서 지금 이것은 극대값을 나오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고요. 판정할 필요가 없죠. 라그랑지 함수는요.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근데 우리가 수학을 이렇게 쭉 배울 때 보면 이렇게 하나의 변수는 이렇게 한번 미분해가지고 제로로 만들면은 그럼 극대값, 극소값이 나오죠. 이게 극대값인지 극소값인지 판정하려면 한 번 더 미분해가지고 이게 마이너스가 나오면 극대예요. 그죠? 이렇게 판정을 완전히 해가지고 했는데 근데 변수가 한 개면 괜찮아요. 이렇게 x 한 개면 괜찮은데 이렇게 변수가 x, y, z 이렇게 두 개 이상일 때는 다변수일 때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다변수일 때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여기 한번 딱 미분해가지고 미분한다는 것은 편미분이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게 u 함수라면 여기에 u 라운드 u에 라운드 x 그리고 라운드 u에 라운드 y 그 라운드 u에 라운드 z 이것을 제로로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극대값 아니면 극소값이 나오게끔 나오죠. 그죠? 한번 미분해가지고 제로로 만들면 무조건 극대값 극소값이 나온다고요. 그죠? 그런 행렬 그런 x, y, z 행렬 그걸 자코비안 행렬이라고 하죠. 행렬 배울 때. 자코비안 행렬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자코비안 행렬을 보면 라운드 x, 라운드 여기 보면 u, 두 번째는 라운드 여기 보면 y에 u, 그다음 여기 라운드
z에다가 라운드 u 이것을 이 행렬을 갖다가 이것을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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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것을 푸세요. 뭐 그런 것이 자코비안 행렬에 대한 매트릭스 해가지고 딱 푸는 거예요. 자코비안 행렬이 막 나오거든요. 행렬이라는 것은 이건 x에 대해서 미분하고 y도 미분해가지고 z를 미분해가지고 여기에 이런 상태에서 이게 뭐 이렇게 그 x, y, z에 이거 두 가지를 곱해가지고 이게 제로가 나오게끔 그렇게 만들어라. 그때 이 자코비안 행렬은 어떻고 뭐 이걸 행렬을 구하기 위해서 뭐 역행렬을 구하고 뭐 전체 행렬이 뭐 어쩌고 저쩌고 가지고 막 행렬을 그렇게 해서 배우잖아요. 행렬 다 배우면 이 자코비안 행렬 뭐 이렇게 나온다고요. 이 자코비안 행렬 이거 뭐냐면 이거 뭐 하자는 짓이냐? 이거 뭐 하자는 짓이냐면 지금 변수가 여기 있을 때 한 번 미분해 가지고 제로로 만들어내는 답을 풀려는 거예요. 이게 풀려는 게요. 세 가지가 있으면 뭐 괜찮은데 네 가지 다섯 가지 하면 이거 매트릭스 행렬로 해서 풀어야지 그냥 했다가 헛걸려 가지고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자코비안 행렬이 그런 형태로 이걸 푸는 것은 뭐냐면 한 번 미분해서 제로로 만든다라는 그런 측면으로 나오죠. 근데 요거 딱 지나면 말이에요. 좀 어려운 걸 하나 배워요. 뭐 헤시안 디터미넌트 이런 거 헤시안 이런 걸 배워요. 헤시안 그 배웠는데 이거 어디에 써먹는 거냐고요? 헤시안이라는 게 뭐예요? 여기 보면 헤시안을 보면 2x2가 3x3 하면 x1, 1에 대해서 1, x2, 12, x13, x21, x22, x23, x31, x32, x33 이런 것을 헤시안이라고 한다라고 하죠. 디터미넌트, 행렬이 아니라 이렇게 이래. 이게 뭐냐? 이거 x에 대해서 1, x1으로 한번 미분했다. 이거 효용이라는 함수를 x로 미분하고 이거는요 y로 미분했다는 거예요. 이거 수치가 굉장히 힘드니까 이건 뭐냐면 u 이것을 한다면 u로 따지면 u x 이거는 u x y u x z 이렇게 가지고 이건 뭐냐면 x에 대해서 한 번 미분하고 이건요 x에 대해서 또 한 번 미분하고 두 번 미분하는 거죠. 이거는요 여기 보면 우리가 한 번 더 보통 단일 변수에서는 미분한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 번 하죠. 그죠? 근데 이거 한 번 더 미분한다 이렇게 하면 한 번 더 쓰죠. 이렇게 하면 두 번 미분되는 거죠. 그죠? 근데 변수가 두 개짜리 있는 건요. 하나는 있는 것은 편미분한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x로 한 번 더 미분해 준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쓰냐면 한 번 더 써요. 세 번 미분한다. 한 번 더 쓴다고요. 이렇게 쓰는 거죠. 지금 이 의미는 이 의미예요. x에 대해서 딱 있는데 함수를 이건 x에 지금 변수가 x, y, z 이렇게 있으면 x, y 있으면 x에 대해서 한 번 미분해주고 y에 대해서 한 번 미분해주고 y에다 미분해주고 x에다 한 번 미분해주고 y에다 미분해주고 x에다 한 번 미분해주고 이렇게 서로 이렇게 교환되게끔 해줘야죠. 변화율을.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하면 꼭 두 번씩 나오는 게 x11이라는 것은 x에 대해서 y, x에 대해서 y, x에서 z. 이건 또 y에 대해서 한 번 미분해주고 그걸 다시 x에 대해서 한 번 미분해주고 y는 여기 보면 y에 대해서 한 번 미분해주고 y에 한 번 미분해주고 이렇게 서로 교차해가면서 다 얻어내는 거죠. 근데 꼭 답이 뭐냐면 두 번씩 미분해준다는 거예요. 두 번씩 미분해주는 게 뭐 하자는 의미예요. 극대값하고 극소값을 가려내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 헤시안이라는 것을 구하는 것은 뭐냐면 그거 헤시안을 어디에 써먹는 겁니까? 극대 극소값을 판정하는 데 쓰는 거라고요. 헤시안은 배우긴 배웠는데 써먹을 때는 모르죠, 그죠? 그럼 헤시안은 극대값 극소값을 하면 그건 왜 한 번 더 미분해주면 되지만 변수가 한 개가 아니라 다변수예요. x만 있는 게 아니라 x, y, z 이렇게 세 가지가 있거든요. 이 다변수 있을 때
한 번 미분해 주는 거는 자코비안 행렬로 딱 하지만 한 번 더 미분하는 한 번 더 미분하는 건요. 그건 두 번 미분해야 되잖아요. 그럼 x에 대해서 x 한 번 미분해 주는 걸로 그거 두 번 하는 걸로 끝난 게 아니라 x, y, z가 있으니까 서로 x에 대해서 x를 한 번 미분해 주고 한 번 x에 대해서 미분한 것을 또 한 번 미분해 주고 또 x에 대해서 한 번 미분해 주고 y로 한 번 미분해 주고 y를 변수 보고 그러니까 x를 미분한 것을 놓고 y만 변수로 또 보고 y를 미분해 주고요. 이거는 z를 미분해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함수가 이렇게 뭐 이상한 함수가 이런 함수가 이렇게 나왔다 하죠. 이거 x에 대해서 한번 미분해 준 거죠. 그죠? 이것을 x에 대해서 또 y로 한 번 더 미분해 주자. 그러면 이 변수에다가 y만 변수로 보라는 거죠. 이건 제로고요. y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건 1이 되고요. y에 대해서 미분은 아무것도 없다고요. 그래서 이건 마이너스 3 이런 형태로 나온단 말이에요. 이건 x에 대해서 y로 미분해 준 거죠. 그럼 x에 대해서 z로도 한번 미분해 줘야 되죠. 그래야 두 번씩 이런 형태가 이렇게 9가지로 나온단 말이에요. 3by 3가지 변수면 3가지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3by 3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런 행렬에 대한 것을 헤시안 디터미넌트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 헤시안 디터미넌트의 값은 어떻게 되냐? 행렬 이렇게 디터미넌트로 하면 행렬은 이거 곱해가지고 이렇게 곱하고 이렇게 곱해가지고 이렇게 곱해서 나누고 이렇게 그렇게 서로 이렇게 대칭해가지고 내는 방법이 있죠, 그죠? 그렇게 계산하는 것을 저렇게 디터미넌트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렇게 계산하면 계산이 똑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게요. 그 값이 그럼 이게 값이 딱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계산했더니 이게 뭐 3, 이게 마이너스 5, 이게 7 이런 형태로 나오는데 계산을 이거 세 가지를 곱해 주세요. 그리고 세 가지를 곱해 가지고 이걸 한 가지를 곱해 주고 이거 한 가지에다가 두 가지를 곱해 줘 가지고 그걸 다 더하고 마이너스 이걸 마이너스에서 이걸 마이너스 그렇게 행렬 그렇게 하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면 이 값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 값이 나오는 것을 해가지고 이 헤시널 디터미넌트가 그래서 마이너스가 나오면 그럼 이거 어떡하라고요? 그 다변수는 극대값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건 뭐냐면 한 번 더 미분해가지고 마이너스가 나오면 아까 극대값이라고 했잖아요. 이건 다변수에서는 한 번 더 미분해 줬잖아요. 한 번 미분해 줬으니까 마이너스면 극대값이라는 거예요. 이 플러스면요. 극소값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헤시안 디터미넌트, 헤시안 그거 어디다 쓰냐? 그거 다변수 있을 때, 변수가 두 가지 이상이 있을 때 그걸 갖고 그 최대냐, 극대냐, 극소냐를 판정할 때 쓰는 게 헤시안 디터미넌트라는 거죠. 배우긴 배웠는데 어디다 써먹을 걸 아예 구분이 안 간다고. 어디다 써먹냐고요? 여기서 써먹는다고요. 전부 다. 그거 써먹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너무나 어려우니까 아예 그냥 수학으로 빼가지고 그냥 그렇게 하자는데 수학 별도로 하고 경제학 별도로 하려니까 이게 매칭이 안 돼. 이게 도대체 여기서는 여기서 수학은 수학으로 끝나고 경제학은 경제학에서 끝나고 실제로 써먹으려면 여기서 경제학에서 써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다변수 있을 때 헤시안 디터미넌트 한다고요. 아까 라그랑지 함수 하면서 한 번 미분해 줬는데 한 번 더 미분해 줄 필요가 없죠. 왜? 이게 극대인지 극소인지. 그럼 x, y는 극대값인지 그리고 란다는 극소값으로 나온다 그랬어요. 헤시안 디터미넌트를 딱 구해가지고 딱 해보면 x, y는 극대값이 나오도록 되어 있죠. 헤시안 디터미넌트 이건 마이너스로 나오게 돼 있고 저거 란다는 그냥 플러스로 나오게 돼 있다고요. 안 나오면 간첩이죠. 구조기. 그래서 하나는 극대값, 극소값으로 나오게 돼 있다고 구조가. 헤시안은 배웠는데 그 헤시안 하면서 그 뭐 이상한 거 뭐 있던데 헤시안 디터미넌트 이렇게 써요. 디터미넌트라고. 왜냐면 이거 헤시안 이렇게 해놓고 H 하면 한양대학교라고 판단한다 이거죠. 그게 아니라 이렇게 디터미넌트 그러니까 이렇게 헤시안 디터미넌트 이렇게 있죠. 이거 어느 놈이 이런 거 복잡한 거 만들었어? 헤스라는 놈이 헤스라는 분이 먹고 할 일이 없으니까 이런 거 먹고 할 일이 없는 게 아니라 뭐 훌륭한 일을 한 거죠.
거기다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 요거보다 조금 어려운 건 뭐냐면 테두른 헤시안트, 좀 보더드, 요 테두른 이렇게 테두른 헤시안 디터미넌트, 그거 좀 어렵게 한번 배운 적은 있죠. 기억은 안 나지, 그죠? 그거까지 배울라 그렇게 하면 학기가 다 끝나가지고 배울 때도 있고 안 배울 때도 있고 그래요. 근데 헤시안 디터미넌트도 써먹어야 되지만 여기 보더드 여기에 보면 테두른 거도 필요하다고요. 이거 판정할 때 쓴다 그랬잖아요. 다변수일 때. 태는 무슨 태가 들어가 있냐면 이런 태가 들어가 있는 거지. x1, x2, x2 이런 형태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태가 어디에 들어가 있냐면 여기 하나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앞에 맨 위에. 태가 뭐가 들어있냐면 우리가 효용을 극대화합니다. 예산 제약식 있잖아요. 이 제약식에 대한 것을 여기다가 집어넣는다고요. 제약 조건에. 제약이 없는 거는 이런 헤시안 디터미넌트로 하는데 제약 조건이 있으면 이게 G1, G2 여기 보면 제로 G1, G2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갖다 집어넣어 줘가지고 거기다가 X1, X2, X11, X12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이걸 디터미넌트로 구하는 거죠. 이건 뭐냐면 어떤 것에 제약 조건이 있을 때 제약 조건이 있어. 아까 우리는 제약 조건이 있잖아요. 효용을 극대화하겠습니다. 여기에 제약 조건이 하나 있어요. 제약 조건이 뭐냐면 돈이에요. 예산이에요. 제약 조건이 있을 때. 근데 이게 X제하고 Y제 두 가지가 있대요. 그러면 다변수에 제약이 있으면서 여기 효용이 있는 그럴 때 한번 미분해주면요. 미분해주면 제로로 만들어주면 그러면 제곱면 하면 극대값 극소값이 나오죠. 그러면 이게 극대값인지 극소값인지 좀 파악해주세요. 효용이 극대화되는지 아니면 효용이 극소화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사과만 3개, 배 4개 이렇게 나왔는데 그거 먹었더니 효용이 극대화되라 그랬지 극소값을 대입해가지고 말이죠. 이것들이 효용이 제일 작더라. 그러면 뭐 하자는 거예요, 그죠? 그런 답도 있을 수가 있다고요. 나중에 기업 이론 쪽으로 가면 시장 이론 쪽으로 가면 이윤의 극대화하면서 뭐 비용을 극소화하면서 막 극소값, 극대값 막 써버린다고요. 그때 여기 제약 조건이 이렇게 딱 걸려버리면 이건 진짜 어렵단 말이에요. 근데 어려운 것을 아까 풀었죠, 우리는요. 근데 그때 극대값, 극소값을 어떻게 하냐면 이거는 제약이 없는 경우고 이렇게 테두른 거 이렇게 아까 제약 조건을 여기다가 갖다가 또 이렇게 딱 집어넣어주면 그러면 그건 제약 조건 하에서 극대값, 극소값을 또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시안 디터미넌트 이거는 제약 조건이 없는 경우고 아까 같이 예산 제약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제약 조건을 여기다가 갖다 명시해 줘야죠. 그래서 태를 사실은 이렇게 둘렀죠. 원래 태 두른 다음에 이렇게 두른 게 아니라 이렇게 들어야죠. 이렇게 써야 되는데 이게 뭐 도대체 그림이 이게 뭐냐 그래서 이거 없애버리죠. 이거 없애버린 거죠. 그래서 H에다가 태 둘렀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둘렀어요. 근데 디터미넌트예요. 이거 뭐에 쓴다고요? 제약 조건이 있을 때 두 가지 이상의 변수를 갖다가 극대값, 극소값을 판정하는데 써먹습니다. 라는 이런 기계는요, 그때 써먹습니다. 써먹어 봤어요? 다 배워보고 나서 써먹지도 못하고, 그거 뭐에다가 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게 써먹으란 말이에요. 지금 소비자 균형점을 이렇게 찾아내는 것을 우리가 수학적으로 한번 이렇게 접근을 해봤습니다. 결론은 뭐였었냐면 효용의 극대화 조건은 여기 완전히 이제 흑판을 보니까 막 수치만 써놓고 말이죠. 미적분하는 시간도 아니고 완전히 그냥 지저분하게만 써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총장님이 보면 와 수준 높게 강의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죠? 근데 원래 우리 조금 수준이 좀 있어요, 좀. 근데 소비자 균형이라는 것은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거죠. 여기
예산 제약이 있는 경우, 예산 제약 있는 거. XZ하고 YZ를 얼마큼 구했으면 좋겠습니까? 이 답은 뭐냐면 바로 MRS하고 바로 한계 효용, 이 PY가 PX, 그러니까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의 기울기를 갖다가 충족시켜주는 XZ하고 YZ를 딱 구하면 효용이 극대화된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그림으로도 이렇게 증명을 했고요. 기호로 증명을 했고요. 수학으로도 증명을 했고요. 수학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고요. 거기다 더 편리하게 쓸 수 있는 건 하나도 편리하지는 않지만 라그랑지라는 사람을 이용해 가지고 편리하는 그런 방법을 다 했고요. 그래서 이건 굉장히 널찍하게 쓰이는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효용을 구할 수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소비자 균형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건 두 가지가만 아니라 세 가지도, 네 가지도, 다섯 가지도 얼마든지 쓸 수가 있다고요. 물론 XY 그림을 여기다가 X, Y, Z 세 가지를 한꺼번에 그리세요. 그리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있으면 Z를 그러면 이거 뭐야 이렇게 하죠. 근데 네 가지예요. 그릴 길이 없죠, 그죠? 수학적으로는 이렇게 딱 풀면은 그림은 못 그리도 수학적으로는 얼마든지 풀 수는 있죠. 그래서 얼마든지 쉽게 풀어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소비자 교정점을 찾았다는 거예요. 찾는 방법을. 자, 이거 갖고 이제 응용해서 현실에서 어떻게 쓰이는가 이런 거. 경제 정책뿐만 아니라 뭐 이런 소비자 이런 모든 분야에서 상당히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어디다 구체적으로 이렇게 쓰이면서 그다음 또 뭐 이런 분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예를 들어서 뭐 예산하고 관련된다면 뭐 예산의 주어진 예산에서 우리가 만약에 뭐 무기를 구입한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전투기를 살까 잠수함을 살까 아니면 뭐 탱크를 살까 미사일을 살까 그런 것 중에서 가장 무엇은 각각 얼마씩을 사야 하는가 그런 거 결정 이 무차별 곡선을 이용한 효용 함수로 하면 무엇이 가장 성능이 가장 뛰어나는가 효과가 좋은가 그러면서 돈은 가장 적게 들어가는가 그런 것을 답을 쫙 얻어낼 수가 있죠. 돈 제일 조금 들이면서 가장 좋은 물건을 가장 성능이 좋은 물건을 살 수 있는 품목이 뭐는 얼마 이렇게 사라는 답이 나온다고요. 그거 안 나오던데요. 모르니까 안 나오지. 왜 안 나오겠어요? 그 나오려면 시간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뭐 시간이 뭐 걸려? 1분, 2분이면 다 될 걸. 그죠? 모르는 사람은 하루 이틀이 돼도 당연히 몰라요. 그럼 1, 2년 되면 뭐 알겠어요? 역시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 갖고 실제로 이제 활용이 어디다 이렇게 활용을 이렇게 할 수 있는가라는 걸 한번 조금 뭐 정책 시간은 아니지만 조금 한번 더 이렇게 펼쳐를 한번 보고 그다음 또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라는 것을 또 풀어나는 것을 갖다가 한번 봄으로 인해 가지고 한번 확대를 보려고 그래요. 제가 왜 지금 이러냐면 자 이걸 풀려면 시간이 또 많이 걸릴 텐데 그래서 끝날 때는 다 됐고 그래서 오늘 수업은 여기서 딱 끝내고요. 여기서 끝내고 내일서부터는 이런 응용하는 그런 문제를 갖다가 한번 좀 더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예.